오늘 2부 북토크 사회를 맡은 신라대학교 송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말씀해주신 대로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 듣고 또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같이 와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북토크는요, 책 이야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하실 때는 많은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서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경제 이야기를 이렇게 지역순환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순환경제에서 경제라는 이야기는 경제개념이 약자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북토크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은 세상은 어지럽고 백성들은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책의 이야기 시작이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 경제나 지역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하셔야 될 일은 제가 중간중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과 독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김종민 대표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말씀해주셨는데, 구입, 독서, 정독, 그리고 운동참여, 네 가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글 쓰는 작업, 저도 이제 조금씩 쫓아가는 후배 입장에서 글 쓰는 작업 할 때마다 늘 힘들고 늘 괴롭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인원이 많을 때 그 인원이 많은 작업들이 서로의 부담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서로 각자가 썼던 글들을 다시 조정하고 그 조정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서 사실은 다수가 작업한 글 작업은 훨씬 더 힘들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주신 분 6분이지만 전체 7분 그래서 해주셨던 그 노력에 대한 서로 수고에 대해서 격려의 차원으로 박수 한 번만 더 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북토크에 참여하고 계신 6분의 집필자는 대안으로서 지역순환경제를 만들기 위해 인천, 부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중앙정부에 대항한 대항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다양한 실천 사례를 만들고 공유하고,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연구와 실천 현장에서 함께 힘쓰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발제 시간은 저희가 조금 줄이는, 아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말씀드렸지만 구입과 독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아쉬운 분들은 이런 자리 좀 더 만들어서 같이 저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전국각지에서 다시 한번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자분들께 간략하게 발제를 듣는 시간 총 45분,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한 30분 정도로 제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저자이신 양준호 교수님으로부터 왜 지역순환 경제이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하면서 저희 생각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양준호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인천대학교 양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을 뵙고, 그리고 또 김종민 대표님과 이정식 회장님의 축사를 드리면서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으로 이 대중들에게 발제를 했을 때 이것을 이른바 이제 시민운동론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실천적인 관점에서 대중화를 해주시면서 사실 이 지역순환경제 개념을 더욱더 이렇게 확산시키고 확대 재생산시키고, 사실 그것이 저는 이 부산 참여연대라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시 이렇게 지역순환경제가 마치 부메랑처럼 홈그라운드로 이렇게 좀 돌아와서 이 부산 참여연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된 것을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고 또 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 7명의 어떤 저자가 공동으로 쓴 이 책의 출판 기념회를 기획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부산 참여연대, 그리고 시민정책 공방에 머리를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제가 이제 과거에 일본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제 스승이 제도와 조정의 정치 경쟁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사카 철학학교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가라타니 코진이라든지 하는 어소시에이션 이론의 발상지죠. 이 진보적 이 협동자 운동론 이런 어소시에이션 운동론의 세계적 발상지인데 그 오사카 철학학교가 저희 지도 교수님의 제도와 조정의 정치 경쟁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 기념회로 태어를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그 실천 필드에 있었던 많은 분들을 접하고 인사하고 지금까지도 소통하게 되었는데 마치 오늘 이 부산참여연대와 시민정책공방이 마련해 주신 이 출판 기념회가 24년 전의 당시 오사카 철학학교와 한 연구자들의 어떤 그 선물 그리고 어떤 작업을 시민적으로 케어하고 그 어떤 연구자들의 어떤 작업 자체를 지역사회에 확대 재생산하는 그때 그 자리, 그 시간을 저는 오늘 떠올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무량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김종민 대표님께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종민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공동지사 중에 한 분인 여러분 잘 아시는 수영구에 시의원을 하셨던 우리 박동혁 의원 이 박동혁 의원님이 또 이 출판 기념회에 관한 어떤 그 제안을 또 부산 참여연대에 또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동제자고 또 축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분이시지만 현저자로서 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 굉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역순환경제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오늘 제가 하지 않으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순환경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김종민 대표님께서 축사에서 아주 간결하고 컴팩트하게 잘 전달해 주셨고요. 이정식 회장님의 어떤 축사에서도 사실 지역순환경제와 관련된 골자, 버텀라인을 잘 전달해 주셨고 또 공동제자의 한 분이시자 지역순환경제전 네트워크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이상은 선생님을 통해서도 지역순환경제의 어떤 개념적인 이 골자를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편저자로서 뭐 20분이나 이렇게 할애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지역순환경제가 이 개념이 실천적 이론적 개념이 이제는 좀 새로운 어떤 흐름을 타야 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른바 지역순환경제 개념이 이론적 개념적 개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즉 어떤 담론과 맞물려서 이 개념을 확대 재생산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아시는지요?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는 아주 가깝죠. 남유럽이죠. 남유럽이고 스페인, 이탈리아는 굉장히 산업간 교류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18년 전에 스페인에서 포도를 엄청나게 많이 싣고 이탈리아 와인 공장 그리고 포도 주스 공장으로 엄청난 양의 포도를 실은 스페인의 화물차가 이탈리아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이탈리아의 포도 산지에서 재배된 엄청난 양의 어떤 포도를 실은 이탈리아 화물차가 스페인의 이 포도 산지를 향해서 스페인의 포도주 산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사이의 한복판 터널에서 이 화물차가 그대로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 두 화물차가 충돌하면서 뭐 운전자가 적상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뒤에서 따라오던 차들이 그러니까
양방향에서 다 이렇게 뒤에서 따라오던 차들이 연쇄 추돌을 일으킵니다. 터널하면서요. 심지어는 가스를 싣고 가는 화물차도, 가스 특화된 이제 화물차도 연쇄 추돌되면서 터널 안에 완전히 폭파하기 이르렀습니다. 그 지역 자체의 모든 어떤 생태, 그 지역 자체, 그 지역과 관련된 모든 어떤 이 교통은 말할 필요도 없고 생태 순환대의 어떤 구조까지도 파괴하는 엄청난 이른바 재앙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스페인에서 포도를 싣고 이탈리아로 포도를 이제 원재료로 공급하고 또 이탈리아에서 재배된 포도는 또 스페인의 어떤 이 포도 원재료로 활용되는 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어떤 이 경제 거래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포도를 이탈리아 공장, 포도 공장, 와인 공장에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어떤 산업 구조가 외부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른바 지역 안에서 경제 동맹이 돌고 돌지 못하고 지역 밖으로 도는 그런 어떤 이른바 좋게 이야기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 나쁘게 이야기하면 외부 의존형 경제가 작동되었기 때문에 그 귀결로서 그 제한적 사건이 초래된 것이죠.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생태의 파괴, 그리고 사회의 파괴, 안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따라서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탈리아와 스페인 사이에서 나타났던 그런 어떤 제한적인 참사를 없애는, 바꿔 말하자면 이른바 지역 내 경제 순환을 담보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지역 내의 어떤 생태적인 어떤 순환, 생태적인 어떤 선순환을 담보하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지역 순환 경제다. 지역 순환 경제적인 어떤 경제가 작동하게 된다면 이런 어떤 스페인과 이탈리아 간의 불필요한 어떤 경제 거래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내고 이런 어떤 불필요한 경제 거래가 초래하는 이런 어떤 생태적인 참사, 안전적인 어떤 참사를 막아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지역 순환 경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지역 순환 경제를 저 자신도 제가 연구를 하거나 많은 어떤 이 운동 그룹들에게 발신을 할 때 지역 경제의 피폐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역 순환 경제를 저는 담론 발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이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담론이 지역 경제의 어떤 안정화, 지역 소멸을 막는 그런 어떤 차원뿐만 아니라 요즘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탈성장 담론과 이른바 생태적인 어떤 이 전환, 생태적인 어떤 이 순환, 탈성장이라고 하는 담론과 맞물려서 지역순환 경제 개념은 이론적으로 발전돼야 되고 실천적으로 전개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적인 탈성장 담론가들, 탈성장 이론가의 세르주 라투쇼라고 하는 폴란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많이 활동을 하지만 전형적인 어떤 폴란스 사람입니다. 이 세르주 라투쇼의 가장 핵심적인 탈성장의 방법론이 바로 경제의 재지역화입니다. 경제의 재지역화, 산업의 재지역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의 중세 봉건제 말기 때, 심지어는 19세기 자본주의 때까지만 해도 경제는 지역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해서 경제는 지역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른바 기획되고 작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화되었던 경제 하에서는 지역의 생산이 지역의 소비로 연결되고 지역의 어떤 기업들의 어떤 조달이 지역의 어떤 여타 사업체의 이 납품으로 연결되고
아까 어떤 어느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축적되어 있는 자금과 돈이 지역 안에서 이렇게 투용자되는 그런 어떤 경제, 이른바 지역화된 경제 하에서는 그와 같은 선순환이 나타났던 것이지만 나타났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른바 경제의 글로벌화가 확대되고 이 강행되면서 이른바 지역의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산업 구조, 경제 순환은 파괴되면서 지역이 대규모 대자본과 독점 자본이 주도하는 이른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에 이 피동적으로 편입되는 해서 지역 자체가 자본의 어떤 활동 능력으로서의 공간으로 전락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세르주 라투슈는 성장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탈성장을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본의 활동 능력으로서의 지역을 막아서야 한다. 그래서 이른바 경제를 재지역화하고 생활권을 재지역화하는 이런 어떤 운동과 이런 어떤 담론들이 경제의 글로벌화를 확대하고 추동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패러다임에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성장주의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견제해내고 상대화해낼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현학적인 표현으로 라투슈는 이를 경계의 재설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경제 공간은 인간들이, 시민들이 사는 어떤 사회적 공간, 경제적인 공간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이것이야말로 탈성장에 직결되는 이런 시민적 그리고 학술적 작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세르주 라투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있죠. 오래된 미래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이 호지 역시 탈성장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이른바 획일적인 어떤 성장주의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의 어떤 다원적 세계, 그러니까 지역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되고, 지역의 어떤 순환적인 어떤 이 경제구조, 바꾸면서 경제의 재지역화가 필수적이다라는 주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 그리고 부산참여연대를 비롯한 지역순환경제 개념을 적극적으로 치고 나오신 어떤 이 시민운동 그룹들이 지역순환경제를 지역경제의 어떤 피폐화, 지역의 어떤 경제의 어떤 산업의 순환적 구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이론을 발신하고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이와 같은 운동과 이와 같은 연구에 대해서 저는 지금 성행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단 지배적인 어떤 담론, 키워드로 구상하고 있는 저는 탈성장, 이 탈성장 담론과 이 지역순환경제가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탈성장론적인 어떤 지역순환경제로 이 발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탈성장론도 지역순환경제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되고,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지역순환경제당론도 탈성장과 개념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확대 재생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르주 라투슈의 이 경제의 재지역화 개념이 오늘 제가 모두에 소개드렸던 스페인의 어떤 도시와 이탈리아 어떤 도시 사이에 그 포도 화물차의 어떤 추돌 사건, 연쇄 추돌 사건, 그 지역의 모든 지역의 어떤 이 생태적인 어떤 순환 자체가 멈춰서버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세르주 라투슈가 탈성장을 얘기할 때 경제의 재지역화, 경제의 재설정의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러고 나서 유럽에서 나타났던 것이 트랜지션 타운 운동 같은 이른바 전환마을 운동. 전환마을 운동은 우리나라의 어떤 생태 운동가들에 의해서 소개되었기 때문에 지역 내부의 어떤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난 이른바 지역 내부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어떤 에너지 순환,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어떤 운동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로 유럽의 트랜지션 타운 운동이나 일본의 트랜지션 타운 운동을 보면 생태적인 에너지적인 어떤 순환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적인 어떤 순환,
지역의 어떤 생산과 지역 소비 사이의 어떤 순환을 사실 더욱더 강조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르도나투스의 이 문제 제기에 의해서 이 유럽 전역에서는 지금 지역 순환 경제 개념이 사실은 착근되고 있고 그리고 확대되고 있으며 그리고 탈성장 이론과 맞물려서 발전되고 있다 하는 것도 아울러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기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참여연대가 이 지역순환경제 운동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 네트워크에서도 아주 적극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 차원에서 이 지역순환경제 운동을 부산 참여연대가 치고 나갈 때 지역의 어떤 탈성장 논자들, 탈성장 운동가들과 저는 상호 통섭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섭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 이 생각은 제 어떤 자의적인 생각이라보다는 방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순환경제 운동과 탈성장 운동의 현주소로부터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9월 16일 날 일본을 들어갑니다. 동경의 주오 대학에 가서 4개월간 제가 강의를 합니다. 지역 화폐론에 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재밌게도 10월 중순에 2개의 강의가 시민운동단체가 주관하는 강의가 잡혔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저의 지역순환경제론을 그 지역의 동경 옆에 있는 여러분 요코하마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요코하마의 광역행정구역이 카나가와현입니다. 그 카나가와 현에서 정말 진보적인 어떤 지역정당 운동을 하고 있는 카나가와 네트워크, 생활자 네트워크라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주 레디칼한 어떤 생애운동 그룹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는 여성 소비자 운동인데 카나가와 전국 네트워크가 카나가와 생활자 네트워크가 제게 지역순환경제론을 강의로 적용하는데 특히 탈성장 남론과 연결시켜서 강의를 해주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나가와 네트워크가 어떤 담론, 어떤 실천을 하는지를 제가 눈여겨 조금 이렇게 물론 인터넷 정도로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만 그들이 바로 이른바 탈성장을 지역 순환 경제로 담보하는 이 운동의 선봉에서 있더라고요. 저는 카나가와 생활자 네트워크의 그들의 어떤 선택과 그들이 기획하고 있는 방향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들의 어떤 저는 그동안 이제 편저자로서 하나의 어떤 중개자 역할을 해왔고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사무국장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간사의 역할을 저는 했다고, 심부름꾼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공동저자들의 저는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각자가 맡은 어떤 그 챕터의 완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옆에 계신 우리 박 의원님 같은, 박통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어떤 동백점 문제에 천착해서 지역화폐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의의, 그리고 지역화폐의 어떤 효과와 성과, 그리고 특히 이제 부산에 착근된 어떤 지역화폐 정책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보고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송지현 박사의 챕터 역시 그와 같은, 이른바 조금 더 나아가서 송지현 박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구동할 수 있는, 구동해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문제까지 그의 어떤 탁월한 어떤 식견을 발휘해서 블랙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이 지역화폐 플랫폼, 어떤 업데이트, 이런 것들로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어떤 아주 이공계열적인 어떤 기술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지역화폐 정책에 탑재한 저는 굉장히 의의 있는 논의가 제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박찬규 쌤의 이 챕터는 개인적으로 저는 볼 때 학술 논문으로 저는 바로 이렇게 시프트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클리블랜드 시와 그리고 영국의 트레스파운의 어떤 지역순환경제 모델,
특히 지역의 앵커 기관들과 민간 독점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어떤 자산들을 지역의 어떤 노동자 협동조합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민주적 소유를 담보할 수 있게 하는 대응을 통해서 지역 내부의 어떤 소유의 어떤 민주화를 담보함과 동시에 지역 내부의 어떤 경제순환, 내적인 어떤 경제순환을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사례에 대한 어떤 아주 촘촘한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순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역화폐 정책에 관한 글을 저와 같이 공저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글을 썼는데, 특히 일본의 지역화폐 정책에 관해서 아주 소상하게 이제 터치를 하는데, 이정순 박사의 논의가 갖는 중요한 의의는 일본의 지역화폐와 관련된 어떤 그 작동 방식을 보면 우리와 같은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지역의 경제 당사자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지자체가 백스포트를 하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 다시 사이드 스포트를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협치의 방식,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의 어떤 시민주도권, 경제주체 주도권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연구였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역화폐는 본질적으로 시민화폐이어야 하고 시민화폐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이정순 박사의 협치적인 코프로덕션하는, 공동 제작하는 시민화폐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이상은 사무국장의 글이 있습니다. 이 이상은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또 아까 우리 박창규 선생님이 언급했던 영국 프레스톤의 이 지역순환 경제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지역순환 경제를 구축해내고 작동시켜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 기업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앵커 기관과 민간 사이에, 시민사회 사이의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이 민간 기업과 또는 지자체 사이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 등등 다양한 어떤 내용과 청유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강조한 그런 어떤 논문이 글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책에 관한 서머리를 여러분들께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0초만 주신다면, 저는 어떤 이 지역 순환 경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 지역의 어떤 경제의 어떤 안정화, 부산 지역 경제의 어떤 동력들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내에서 이 경제가 순환될 수 있는 내발적 발전을 담보하는 운동이자 담론임을 넘어서서 지역의 어떤 경제 운동을 통해서 탈성장, 우리 부산 지역이 자본의 활동 영역으로서의 지역 공간이 아닌 시민의 생활 영역으로서의 어떤 지역으로 시프트해내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부산 지역의 탈성장을 유도해내는 그런 어떤 운동으로 저는 이제 레짐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감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오늘 저의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이것으로 편저자의 어떤 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부산 참여연대와 시민정책 공방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부산 지역의 시민들, 이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말씀 하나하나가 다 가슴에 와닿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책이 쓰이게 된 배경과 그리고 함께 해야 된다는 대안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동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회 주셔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지역순환경제나 이런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제일 주변에 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
서울 경기 올라가는 뭐 어쨌든 중앙에 대한 어떤 반대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에 아니냐, 중앙에 대한 반대에 단순하게 그런 칙이 아니냐, 혹은 지금 노이도 말하는 건 지역 이익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열어주시는 이야기들에서 아마 답을 아실 겁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글로벌화되고 있는 경제가 만들어냈던 수많은 폐해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먹고살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새로운 경제, 새로운 말씀드렸던 경제 재지역화라고 하는 문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분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열 수 있었던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충분히 많은 고민들을 이 책과 함께 앞으로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더 많이 활약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짧게 또 특히 이제 그 챕터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챕터 저자분들께서 각 장에 대한 이야기와 혹은 이 작업을 같이 하시게 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아마 짧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순서는 저희 이제 우리 박창규 선생님부터 마지막에 이상원 선생님으로 가는 이 구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게 되어 있지 못한 거는 프로에 계신 분들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5분씩 부탁드리고요. 먼저 우리 인천대학교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계신 박창규 선생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런 그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분들과 시민정책공방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라고 하는 이 책의 출판 기념회를 처음으로 이 서울에서 가장 먼 부산에서 이렇게 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지역순환경제 운동의 앞날에 상당히 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그 부분은 미국의 클리블랜드시와 영국의 프레스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순환 사회적 경제가 주도하는 지역순환 경제의 어떤 가능성,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한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 앞에서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 불균등 발전의 결과가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또는 충청도의 일부의 어떤 그 자본을 위한 경제 성장이 진행되는 것에 이제 진행되면서 나머지 지역이 피폐화되고, 심지어는 요즘으로 말하면 지역 소멸위기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어떤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불균등 발전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공간이냐? 그렇지 않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 지역의 불균등 발전에 대한 어떤 대항력을 갖고 있고, 그런 시민들에 의해서 저항의 어떤 실천, 그다음에 대안을 만들어가는 어떤 실천, 이런 실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좀 프레스턴이나 클리블랜드나 프레스턴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 핵심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도 지난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에 큰 축을 담당했던 부산의 이 경제가 결국은 부산 시민들의 어떤 삶을 더 편안하고 나아지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지역의 일부와 그다음에 다른 어떤 지역의, 특히 이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경제 발전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런 경제 성장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부산의 경제가 피폐화되고 삶이 팍팍해지는 이런 문제들을 부산이라는 공간에서, 또는 어느 공간이건 간에 우리 시민들이 주도하는 어떤 저항과 대안의 어떤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천을 통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실천들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앞에서 양준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이게 야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불평등 문제라든지 환경 파괴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가 동시에 이루어지려면, 탈상품화, 그 다음에 이윤축으로부터의 자유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활동의 어떤 노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실현 가능한 어떤 대안적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본이나 금융을 위한 경제 성장이 아니고 지역 시민들을 위한 성장으로 이제 나아가려면 기존의 이런 자본과 금융을 위한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성장 담론의 어떤 철창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시민 주도하는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담론으로 이런 연구와 실천들을 좀 같이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책의 그런 맥락에서 이제 책의 마지막 말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썼는데, 굉장히 어떤 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발상의 전환 또는 혁명적 어떤 발상, 이런 것들을 해야 하면서 지역순환 경제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로 보면 1500년대 초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초기에 태동하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양이 사람을 모랑 죽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던 앵클로우즈 운동 당시에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을 위한 자유로운 상상을 한 소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 치면은 그런 상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었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 지상주의 또는 경제, 자본과 금융을 위한 경제 성장, 이런 담론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어떤 혁명적 발상과 함께 지역순환 운동의 연구와 실천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연구자로서 그런 부분에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말씀이 중요하실 것 같아서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저자분은 곽동혁, 개인적으로도 좀 친하게 의미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곽동혁 청산시의원이십니다. 노원민센터 현재 대표 노무사로 계시고요. 부산에서는 이 활동 가장, 소위 말해서 전투 현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셨던 분이십니다. 네, 말씀 한 5분 정도지만 좀 짧지만, 네, 시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발표할 내용을 적어왔는데요. 짧게 하려면 안 보고 왔는데. 전 부산시 의원 학부명이라고 소개해야 될지, 아니면 노무사 학부명이라고 소개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요. 공유노무사 학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역 화폐뿐만 아니라 한 3, 4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우리 참여연대와 계속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해왔었는데, 굉장히 저는 참여연대가 큰 힘이 되어주고 되어간다고 생각되고요. 이 자리를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안 좀 의기소침했어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면 뒤에 저희 와이프가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의 통천 배제, 이렇게 통천에서 이제 배제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결기롭게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구청장 후보로 나갔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이렇게 제 공약 중에 일부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지역 화폐, 그 다음에 지역 공공은행, 그 다음에 CWB, 사회적 경제, 이런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물론 수준은 낮은 수준이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동안 한 4년 동안 했던 이 고민들을, 총화해내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와이프한테 미안하게도 그냥, 과감하게 끝까지 가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좀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우리 양 교수님 영향도 많이 받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이게 지역의 문제가 그냥 중앙정부도 이 지역 중형발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혜택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방정부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보면 사실 좀 짜증나는 얘기들 사실은 없죠. 그래서 이 지역의 문제나 지역 경제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사실 지난 4년이 오히려 더 조금 생각이 좀 많이 나고요.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권력이 바뀌고 이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사실 정리를 했었는데 들어갔던 내용은 이제 그 브리스톨 파운드에 대한 얘기와 인천 이영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이제 동맥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희가 브리스톨을 이렇게 동맥점을 준비하면서 브리스톨을 가게 됐었는데, 영국의 브리스톨을 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책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굉장히 모험적이고 굉장히 성공적이고 확산되어 있던 지역화폐 모델로서 이제 브리스톨 파운드를 소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갔던 2019년은 발행된 지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사이. 브리스톨 파운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성장하고 정체기를 맞으면서 사실은 쇠퇴해 나갔던 갔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고 학습하고 관심을 가졌던 거는 사실은 막 도입되고 잘 나갈 때 그때의 내용만 보고 사실은 갔었는데 사실은 조금 실망했어요. 실제로. 근데 인구 40만 정도 되는 규모고 그 지역화폐의 유통규모가 150억이 채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예산은 1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사실 조금 실망감은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브리스톨 CIC 사무국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을 지역화폐를 유지해갔다. 윤리 주도하에 간이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향후 10년간 아마 이 브리스톨 파운드는 계속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려운 시기지만.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 정권 권력이 바뀌면서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잘 나가 굉장히 모든 사례로 얘기했던 인천이형마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그 사무국장이 했던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 10년 후에 얘기해보자. 까불지 말고.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정체기와 쇠퇴기를 겪으면서 브리스톨 신용활동조합, 당국 이런 사람들의 고민, 이 지역 화폐 운동을 어떻게 벌여야 될 것인가, 안티적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렇게 넓혀나갈 것인가, 만들 연계성들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송재현 교수가 얘기했던 블록체인 같은 이 결제수,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걸 하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런 그 당시에 했던 고민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인천 위험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뭐였냐면, 이게 정권의 권력의 변화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캐시백 중심의 어떤 이 정책은 이렇게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지속 가능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연계성 문제나 이런 편익을 어떻게 캐시백 이외에 얻을 수 있는 이 편익들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데는 이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고요.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제기하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인천에서 토론회 하는 거 보면서
그 재난지원 그 지역화폐를 까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난지원금 효과지 그게 지역화폐 효과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조금 화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으로 줄 때 그만큼 효과가 났을까. 소비의 진작이라든가 거래를 했으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지역화폐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고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더 배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저는 당연히 그래 봐야 될 건데 야 그게 지역화폐 효과냐 저는 지역화폐 효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뭐 주유소나 뭐 집가나 이런 특정 업종에 많이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또는 소비 편중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지역화폐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이 지역화폐의 정책적 효과를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를 보면서 그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과 얘기를 하는 것과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이렇게 부분 많이 보면서 왜 다시 조금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웬만한 저자분들이 이야기를 좀 충분히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5분씩은 조금 더 하는 거는 저도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마이크를 잡은 기회 좀 부탁드릴 거는 아까 4년간의 활동에 대한 힘듦에 대해서 놓았는데 그것보다 아마 옆에서 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이 힘들지 않아서 오늘 같이 해주셨던 사람들 우리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동지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아마 함께 하자는 걸 말씀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대학교 우기 산업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계신 이점순 선생님의 그 발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의 이점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순환경제라는 주제로요. 이러한 7번 기념회를 마련해주신 부산참여연대와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중요한 토요일이잖아요. 이 시간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쓴 양준호 교수님과 공동 저자인데요. 전반적으로 지역화폐의 개념을 먼저 짚었고요. 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역화폐라는 것이 국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 장에서 좀 짚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경제 미디어적인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사회문화 미디어로서의 언어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율시켜주는 조정해내느냐가 사실상 지역화폐 사업의 성공의 관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본문에서는 세계 지역화폐의 사실상 운용 실태를 근거로 해서요. 지역화폐를 좀 유형화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한 4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융통형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의 비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소난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이제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대출이나 상환에서의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작은 융통형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의 이제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커뮤니케이션형이라고 일단 분류를 해봤습니다만 일본의 아톰 많이들 아시겠습니다. 일본의 가장 장수화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아톰화폐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전 한밭 네츠인데 지금은 이제 사실상 모바일화해서요 한밭페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노원구의 노원 지역화폐 등이 사실상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많은 거의 주류를 이루고 볼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 촉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는 아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역화폐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브리스톨 파운드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의 킹가오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최근에 전자지역화폐가 예전에는 거의 지류형이 대세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카드형 지역화폐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르보보 코인이나 기후현의 사르보보 코인이라든지 치바현의 아쿠아 코인 같은 그런 지역화폐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지역화폐 발행 주체가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그런 쪽이 이제 발행 주체가 되어서 참여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인천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 촉진형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지역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서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지역화폐 이름이 있습니다. 어스데이 머니라든지 그 다음에 인자재, 그러니까 지역의 어떻게 보면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하게 되는 환경 보존형인 모리텐이라는 그런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 융통형,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형, 소비 촉진형, 환경 보존형, 그래서 이 4가지 유형으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전반적인 이제 세계 지역화폐 운영 실태를 근거로 해서 좀 유형화를 해봤고요. 그 특징에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내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적인 소비 촉진형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 세계의 지역화폐 사례를 보니까 지역화폐 발행 주체가 사실 다 NPO라든지 그다음에 상인회라든지 또는 지역의 경제단체 대표하는 상공회의소라든지 또는 지역 금융기관이라든지 해서 물론 지자체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떻게 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지역화폐에 어쩌면 참여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좀 시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아까 박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저희 이제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내년도면 대폭 삭감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없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요. 어떻게 하면 캐시백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충전 한도를 낮춘다든지 해서 지금 지자체별로 굉장히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담보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 및 탐색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은 이 책엔 담지 못했지만 향후 좀 더 연구해서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서상 위치가 좀 되어 있는데 바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단법인, 저희 부산에서도 사단법인 시민정책공무원 지역순환경제센터 장으로 계신 송지현 센터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지현입니다. 토요일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먼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같이 쓰게 된 팀장님께 서로 이렇게 모이기가 모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동으로 이렇게 이 출판을 하고 있는 시민정책공무원의 지역순환 경제센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봤던 챕터는 지역화폐와 공공금융 이러한 기관들을 블록체인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엔지니어도 하지만 전략자로서 이 지역순환 경제에 대한 부분을 접근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 부분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라는 부분들을 처음 이야기할 때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아담 스미스가 1770년도에 국보론을 처음에 지어가지고 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분업이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핵심의 근본적인 내용이 바로 분업이라는데요. 이 분업에 가장 폐해를 받는 부분들이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지역이라는 존재들이 가장 큰 폐해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 경제에서 벌써 이런 산업 경제에 나눠지는 아까 양준 교수님께서 앞에 이야기하셨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국제 경제 관계에서 지역 경제가 가지는 가장 요소들은 가장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가장 큰 이익의 수단들은 다 중앙에서 가지게 되고 결국은 지역이라는 존재는 그 외곽에서 빅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챕터의 대앞장에 이 국제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기여했던 내용들이고요. 시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책을 쓸 때는 예측을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지금 근리금 폭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자체가 1340원대로 올라가면서 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특히 직접 책에서 썼던 것처럼 실질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주변국들의 통화가치 상승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금리 또한 연동이 되면서 시민들의 삶이 좀 더 섭섭해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경제의 약화한 부분들은 이 자산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지역순환 경제에 대한 니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봤고요. 이러한 지역순환 경제에서 지역화폐가 가지는 요소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지역화폐가 지속 가능성을 좀 가지기 어려운 분들이 바로 발행 비용이라든지 결제 수수료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지역순환 경제에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역화폐가 도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는 화폐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신용리지가 발생하지 않는 화폐입니다. 왜냐하면 신용리지라는 것은 화폐 발행에 대한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정화폐가 1대1로 태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화폐 발행에 대한 수익을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제 비용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 발행 비용이 실질적으로 그 주식화폐 같은 경우는 장당 250원에 적용분사가 부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주식화폐가 사용되고 난 다음에 폐기되는 비용 또한 비용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그 나라 단체를 가보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에서 10억 원의 지역화폐 폐기 비용에 대한 공고를 띄웁니다. 그런 비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수수료라는 부분들, 결제 수수료라는 부분들이 가맹점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럼 해가지고 지역순환 경제 안에서의 그 자본주의,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도출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을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비용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이 지역순환 경제를 담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봤을 때 이조는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에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도출해보고자 해서 이제 제가 책에 그런 내용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산 원장 기술 안에 클라이언트들이 각각의 시민들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그런 구조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자본순환 그리고 대출, 공공금융들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책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토론 이제 나누는 시간에 한번 이 문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끔 송지현 교수님 발표 끝나고 나면 저하고 이름 비슷해가지고 제가 발제했다고 나중에 물어보시는 거 같아요. 진영 확실히 다르니까 제가 챙겨드리고 나는데 마지막 분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은 마지막 분이십니다. 현재 인천대 우리 산업사회연구소 제3금연구원 그리고 지역순환경제 전국 네트워크 사무장을 마치게 계시죠. 우리 이상원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 상근연구원이자 또 우리 지역순환경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산 참여연대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같이 와주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맡은 마지막 장의 챕터는 우리 처음에 발표를 하셨던 우리 박창규 선생님이 이제 지역순환 경제의 어떤 모범 사례로서 들어줬던 클리블랜드의 사례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클리블랜드도 있지만은 영국의 제 도시들 이를테면은
프레스톤이나 버밍엄 같은 이런 도시들도 굉장히 그 지역순환 경제의 어떤 훌륭한 모범적 사례로서 이렇게 구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지역순환 경제를 잘 성공할 수 있게끔 뒤에서 백에서 이렇게 정책적 서포트를 해주고 또 그걸 갖다가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보고서로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유명한 조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역발전 전략위원회라고 영국 클래스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피드백해서 그런 결과들을 발표하는데 이른바 클래스 10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제가 쓴 그 챕터는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제도와 우리 지방자치제도와 이걸 어떻게 매칭시킬 수가 있는가 이런 상상력을 좀 발동해서 글을 써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신자유주의 긴축 제정하에서 지역을 살리겠다고 많은 지자체장들이 쓰는 정책들이 도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죠. 토건이랄지 지역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데 사실 다 실패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영국에 있는 프레스톤이나 클리블랜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프레스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방법을 지향을 하고 이른바 지역 CWB,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라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 지역을 갖다가 회생시킨 굉장히 좋은 사례로서 이렇게 기록된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CWB, 그러니까 커뮤니티 웰스 빌딩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순환 경제의 한 방법론의 하나인데 이 특색이 뭐냐면은 어떤 공공의 자본력과 저달력을 단순히 그런 지역에 있는 업체와 매칭을 시키는 것을 떠나서 지역도 기업과 기업끼리 또 다른 앵커기관끼리 굉장히 다양하게 중축력으로 이 네트워킹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중축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조달력이 어떤 자금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끼리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협동조합을 만들게끔 영국은 이제 의회주의 중심의 그런 자치제도잖아요. 우린 기관 집행형이고 근데 영국의 의회가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의 업체가 어렵다 그런 업체들끼리 뭉쳐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게 해서 발전력을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게끔 해줬고 또 뭐냐면은 이제 델타 전략이라고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 이렇게 발주를 하면 공사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기업은 발주력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거대한 공사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규모를 쪼개가지고 이것을 프레스톤 밖에 있는 어떤 지역과 매칭시키고 지역 안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기업들과 좀 자본력이 안 되는 기업들과도 그런 공사나 골자 금액을 갖다가 나눠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이 굉장히 선순환적으로 이 지역순환 경제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구축을 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은 굉장히 우리가 이게 좀 고차원적인 거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매칭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상력을 해보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영국의 제도나 역사가 좀 틀리고 또 우리 나라들의 상황이 틀린데 이것이 매칭이 가능할까 이런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떤 교조적으로 적용시키기보다는 우리의 제도 현실에 맞게 현실 정합적으로 이렇게 매칭시키는 상상은 굉장히 유의하다고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많이 상상력을 발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리고 이것은 반신자유주뿐만 아니라 일곱 차원의 자본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현실적 지역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프로스테너 사례 그리고 영국의 CWB의 사례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재정 정책에서 매칭시킬 수 있는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황 사무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제일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마 다른 저자분들하고 같으실 텐데 제가 드렸던 시간이 너무 짧고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아마 그 아쉬움이 충분히 느껴졌을 겁니다. 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부터 조금 짧게나마 저희가 주어진 제가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 6시
그리고 제가 5분 전에 맞추면 거의 최고의 사회다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저자분들과 그리고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의견을 조금 들어봤으면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를 난 좀 궁금하고 이런 건 저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혹은 이런 고민들을 나는 좀 이 책 이번에 같이 보면서 난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지죠? 네네, 우리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오늘 마스크 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자기소개와 간단하게 질문이시면은 어느 분을 지정해서 좋고요. 아니면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동반 성장, 소득 주도 성장, 어쨌든 같이 사는 걸 늘 고민하고 살았는데, 어쨌든 제가 정원찬 총리 동반 성장 포럼 대표도 하고, 문재인 정부 이제 자영업자 정책을 상당 부분 제가 근래 상황을 보면, 지역 카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수혈돼야 돈이 들어와야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결제 운동을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여러분 중에 어느 분한테 물을까요? 아무나 물어도 됩니까? 아무나? 그러면 제일 인물 잘생긴 홍지연 선생님한테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선결제 운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해서. 네, 이 지역순환 부분에 있어서 이 선결제 운동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어차피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화폐 경제는 부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먼저 자본을 확보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본이 잘 안 들어오는 이유도 대기업들이 돈을 안 풀기 때문이죠. 결국은 경제 이론 중에서 가장 잘못된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낙수 이론인데, 낙수 이론이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라는 건 순환이 돼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인데, 자본을 틀어주고 있으면 당연히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경제에서의 선지급 선물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경색되는 부분 상당히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금리가 올라갈수록 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결제 운동을 통해서 확보된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나마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성장을 아주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선결제 운동 초반기에 인근에 있는 가게에 막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이제 밥을 사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에 이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이 힘들더라고요. 그 가게도 결국은 폐업을 하고 이제 이 주변에서 사라지긴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일적으로나마 그런 어려운 자금 격세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 경제 안에서 이 지역 카페라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지역 내에 자본을 먼저 담아두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역 카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앙정부 주도의 정부 지원하는 지역 카페, 그러다 보니까 이 인센티브라는 요소들이 마중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메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을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마중물이 됐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인발을 해가지고 이 지역 경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소비 대체 효과, 그 다음에 합리적인 소비, 이런 위주로 모든 게 패러다임이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카페가 가지고 있는 순수성을 좀 담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지역순환경제나 내용에 대해서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사실 양교 교수님 열어주신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책을 보시면, 저도 오늘 책을 봐가지고 제가 100% 정리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먼저 이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순환 경제가 어떤 거고 개념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요. 중간에 저희가 지역화폐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는 도구에 대한 이야기들과 사례들이 지금 자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순환 경제라고 하는 우리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아마 고민해 보시거나 생각하고 계신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아마 저자들하고 이야기 좀 더 많게 해줄 수 있으실 거고요. 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마이크를 찾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경험받고 있는 건가요? 네. 예, 양정훈 교수님한테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인천시에서 지역화폐 토론이 있었는데 제가 좀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내년에 기재부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책정을 하기로는 했는데 영원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이제 좀 고민거리가 될 건데, 아마 사라지는 지역도 있을 거고, 그나마 좀 인센티브가 적은 형태로 명령을 유지하는 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건데, 이제 결국 이제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어떤 지역화폐에서 인센티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이제 그 대한민국의 모델을 또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가 또 온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기재부에서 영원 책정에 대한 반대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인센티브가 이제 기재부로부터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화폐를 고민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김 대표님도 아주 실성이 있는 좋은 질문이자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그 2025년 정도에는 국비 예산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미 2년 이전부터 다들 감지하고 있었고, 그 시점이 조금 빨라졌을 뿐이죠. 윤석열 정부가 이제 빨리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을 청산을 이제 하게 된 건데, 저희가 최근에 연구를 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이음이라고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그 캐시백 예산을 아주 한시적이지만 한 37일간 한 45억에서 아마 50억 정도를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 경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업종, 그러니까 PC방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등등 양목점 등등 지역사랑 상품권의 어떤 혜택을 보지 못했던 소상공인 업종, 그 업종들만 타겟팅을 해서 37일가니까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이 한 37일에 걸쳐서 45억으로 제가 기획을 하는데, 45억을 기획을 했더니 엄청난 그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업종에서 결제액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 경영의 일환으로 내놓았던 45억 사이가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이제 김 대표님은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감을 잡으셨을 텐데, 이렇듯 저는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서 지역에 있는 앵커 기관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민간 독점 기업들, 이들은 이미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정안전부의 각종 규제와 정책에 의해서 ESG 경영을 의무적으로 취해야 될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공적기관은요, 지역 앵커 기관들. 따라서 비단 45억도 37일간 투입을 했더니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진데, 지역의 부산 지역 하면 사실 앵커 기관이 인천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등 해서 문현동에 조성되어 있는 어떤 이 주체들,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대형 산업자본들 등등 유통자본들 해서
저는 지역에 있는 민간 독점 자본들의 ESG 경영과 지역의 공적인 앵커 기관들의 ESG 경영의 일환으로 각출된 그 금액으로 저는 이 동백전의 캐시백 예산의 대안으로 일단 대안의 일부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 재투자 도래까지 옆에 있는 박동현 의원 등 우리 이 정치인들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국내 유일하게 부산 지역 재투자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는 부산시와 이것을 빨리 협의를 해서 그 해당 조례에 의해서 이른바 각출되는 내놓는 그 독점 자본들이 내놓는 돈이 캐시백으로 동백전 캐시백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먼저 ESG 경영 자금이 가장 중요한 저는 대안 자금이다, 대안 예산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은행, 금융 지주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과 카드 회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역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탐나는전이라고 하는 꽤 잘 돌아가는 지역산업 상품권이 있는데 제주도하고 KB국민은행 사이에 협약을 해가지고 KB국민은행 카드를 쓰게 되면 포인트가 축적되는데 그 포인트가 이른바 지역화되게끔 만들어서 이 캐시백 예산의 하나의 어떤 이런 이 대안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주에 가면은 정해져 있는 시간에 쓰레기를 내면 리워드 이런 주민들에게 상을 주는 차원에서 포인트를 주는. 근데 그 예산의 소스는 어디냐면 국비 예산, 그러니까 국비 바우처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환경부겠죠. 가지고 와서 국비 예산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실천에 상응해서 주민들에게 포인트로, 리워드로, 상금으로 지급되는 제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 비단 그런 어떤 쓰레기 버리기 운동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것들도 지역화폐 캐시백으로 연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현재 그렇게 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부산은 지역 재투자 조례를 제정한 조금 오버로 말씀드리자면 위대한 지역입니다. 지역 순환경제와 관련해서. 따라서 지역 재투자 조례를 활용해서 이 캐시백 예산 자체를 대안적으로 충당합니다. 저는 그런 어떤 정책적, 시민실천적 고민이 가장 선행돼야 됩니다. ESG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진짜 짧게, 우리 이정실 형님은 지금 같이 손을 드셨는데, 이정실 형님은 뒷자리 가서 하시고요. 뒤에 같이 손을 좀 드신 분이 계셔서, 자리가 맞겠어.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정현 씨에서 조금 짧게, 그리고 답변도 괜찮으면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할게요. 저는 부산사회경제포럼에서 활동하는 정민식이고요. 기술년 대원이기도 합니다. 송현 선생님이 질문이 오면 설명을 하겠다 했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읽기는 읽어봤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지만 여기 보면, 블록체인 설명하고,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 자본주의 수탈 구조에서 지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했는 엄청난 걸 써놔서 조금만 짧은 시간에 보충 설명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답변을 두 번이나 할게요.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제가 신청하면서 연구 신청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게 왜냐면 이 현재 국가 금융 시스템은 절대 이 지역을 구제해주지 못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상에서 이 금융 결제를 담당하는 화폐의 발행과 화폐의 수급을 담당하는 이 중앙정부의 이권들은 절대 놓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좀 더 중앙에 기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은 수탈구제, 제 하위의 하부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 지역이라는 이 구조에서 뭔가 별도의 이런 자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화폐를 발행할 수도 없고 별도의 이런 자본을 구축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빠르게 지방 내부의 자본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고 봤을 때는 결국은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자본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채택을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의 지역화폐라는 부분들을 제가 안을 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구조와 이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 블록체인형 지역 금융 구조는 다르다 볼 수 있지만은 한 시스템에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는 지역 플랫폼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지역 밖에서는 이 플랫폼에 투입된 특정 화폐가 구조화돼서 현재 금융 자본 시스템에서 돌아가서 수익을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요화된 구조지만 하나의 틀에 묶여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일반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가상화폐 시장에 투입된 돈도 결국은 실물 법정 화폐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가의 이제 제로섬 게임에 의해서 이제 누군 돈을 벌고 누군 돈을 잃고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화폐의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는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한마디로 지역에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처럼 담보가 없이 그냥 발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이 이권 계획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 자체가 하나의 담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지역 디지털 자산 물론 제 책에서는 소개되어 있지만 지역 자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될 수 있는 이 지역 경제가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지역 화폐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이 자산들이 글로벌화 될 때 부채가 더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담보로 해서 화폐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글로벌에 대한 자본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어떠한 그런 글로벌 경제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서울에 있는 서울 외환 중개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이익은 다 서울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블록체인형 지역화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과 지역이 바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구조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수차례 갈 수 있는 구조를 좀 대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화폐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글로벌에서 잉여되는 그런 자본들이 지역 내에서 소화되고 지역에서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서는 그런 내용을 내용을 담아가지고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6시네요. 네, 시계 보는 줄 아셨으면 좀 더 빨리 맞춰주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6시를 챙기고 계셨습니다. 아마 제가 사실은 이정식 회장님도 좀 더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시간이 6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또 저녁에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셨는데 질문을 충분히 못 들으는 거는 다 제가 사회를 얻지 못했던 제 탓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오히려 많은 질문들은 저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가 북토크라고 했지만 아마 실은 평소에 이야기하는 다양한 정보를 주고 하는 토론회 혹은 오히려 저는 가끔 학술제 느낌도 좀 들었던 느낌이 굉장히 전문적이지만 오히려 실천 현장력을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라서 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저희가 함께 지역순환경제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같이 오랫동안 또 고생해주신 분들에 대한 격려와 수고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그 활동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자는 약속의 자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자리는 서로 다 같이 힘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요.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고 오늘 북토크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